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9일 병술 세번째 기사 1597년 명만력 25년 상이 별전에 나아가 마 제독을 접견하였다. 회담하는 예의다. 상이 저를 청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그저께 교회까지 나와 수고하시고 오늘 아침에 또 찾아주신 데다 하전까지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하여 살해하고자 합니다. 하니 상이 감히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였다. 제독이 읍하기를 청하자 상이 따랐다. 읍을 한 다음 상이 또 청하기를 대인이 누지에 왕림하시니 절하여 살해하겠습니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당치 않습니다. 하고 드디어 서로 읍한 다음 자리에 나아갔다. 제독이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가르침을 받고 비로소 외적이 10여 년에 서신을 보내어 길을 빌리려고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도야도 말하기를 조선은 200년 동안 공순하게 대국을 삼겼고 사람마다 예의를 알고 분족도 시설을 승상하니 그럴 리는 만무하다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에 와서 모두 사정을 아니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안심하소서 하니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나 양대인은 자세하게 우리의 사정을 알지만 온 천하 사람들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 끝내 우리의 실정이 온 천하에 알려지지 않을까 두려우며 이 때문에 원통하고 민망함이 지극합니다 하였다. 제독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어찌 알지 못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간곡하신 분부는 감사하며 감격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제독이 말하기를 우리 군사는 이미 세 영으로 나누어 각각 세 길을 따라 내려가게 하였으니 이방춘 이염의 해생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군사의 기밀은 비밀로 해야 하니 차를 마신 후에 사람을 내보내고 이야기합시다 하자 제독이 즉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말하기를 저쪽의 일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기방의 장 희춘이나 송운을 외영에 들여보내 어느 적장은 어느 곳에 있고 군대는 얼마나 되며 새로 건너온 외적은 얼마이고 어느 땅에 주둔하고 있으며 철수할 계획인지 영주할 뜻이 있는지를 자세히 탐지한 다음에야 거사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무슨 명목으로 보낸단 말이요? 전에는 서로 교제를 해왔으므로 왕래함에 애로가 없었으나 지금은 사정이 전과 다릅니다. 설사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세가 이러하니 외적의 정상을 자세히 알 수 없을까 염려됩니다. 그리고 대군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시기는 어느 때로 정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남쪽 지방이 당패되어 양국을 좋지 않은 일이 극히 걱정되는데 이는 대인도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본국의 군신들은 밤낮으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하자 제독이 말하기를 전일에 가등청정이 송운과 장희춘에게 보낸 서신에 너희가 비록 온다 해도 군인들의 충돌은 그만둘 수 없으니 훗날을 위한 계획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고 하였으니 이 서신의 답장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이제 전라 충청도를 짓밟았으니 전과 같이 환란만 만들지 말고 이제부터라 다시 화친을 맺자고 말하면 왕래할 좋은 기회가 없지도 않을 것이니 이런 핑계로 적병의 많은 고저금과 그 내부의 사정을 탐지함이 옳을 것입니다. 군사의 시기는 미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일찍 한다고 말했어도 늦을 수가 있고 늦게 한다고 말했어도 이를 수도 있으니 속히 양초를 조치해 두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간 후에는 본국의 군마도 모이게 하여 우리 병영에 분속시켜서 성세를 돕기도 하고 혹은 선봉도 해야 합니다. 대체로 이런 일을 비밀리 하여 성운이나 장 후기춘으로 하여금 아군이 출동하는 것을 모르게 하고 전적으로 화친을 위해서 보내야 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대인의 분부에 따라 보내야겠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외지에 있으니 급히 불러와서 대인의 조처를 듣게 하겠습니다. 또한 남쪽 지방의 군사는 각자 지키는 땅이 있으니 서북에 있는 군사를 불러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좌부승지 한준겸이 돌아보고 이르기를 이 일은 극히 어려우니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제독이 말하기를 저의 분부를 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에 보내도록 하고 또 이와 같은 사람을 많이 얻어서 연이어 들어가 정탐함이 옳습니다. 병마를 미리 불러오며 양식을 잇대기 어려우니 먼저 도로에 멀고 가까움을 정한 다음에 시기에 따라 오게 하여 저의 삼령에 합하여 진영을 통합함으로써 부오와 장관의 면목을 알게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분부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세 갈래 길을 안 다음에야 양초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자 제독이 말하기를 양초는 첫째는 양초를 준비하는 일이고 둘째는 송과 장, 희춘을 외영에 보내어 적의 형세를 정탐하는 일이며 셋째는 전라도의 구례, 곡성, 광주, 나주 등지에 적병이 주둔하고 있는지 여부를 아는 일입니다. 적의 형세를 자세하게 안 뒤에야 군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고 이어 물러가겠다고 하니 상이 일어나서 예단을 바치며 말하기를 이것은 변방에서 외적을 포획할 때 얻어 보낸 것이기에 바치는 것입니다. 외창 한 자루와 외금 한 자루였다. 하니 제독이 먼저 번에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자 상이 말하기를 이는 다른 물건과 달리 바로 싸우는 도구이니 물리치지 마시오 하자 제독이 말하기를 우선 여기 두십시오. 사람을 보내서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서로 읍하고 나갔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30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30일 정의 두 번째 기사 장령 이함이 대사원 이형국 집이 이병 지평성 이문이 같이 와서 아뢰기를 형제는 옥성을 맡은 곳인데 당상관들이 번갈아가며 출사하여 아문을 비워둔 채 좌기하지 않은 지가 벌써 몇 달이나 되다 보니 정체된 옥사와 송사를 결단할 자가 없어 매우 미편합니다. 판서 장운익은 정사하고 어버이를 뵈러 갔으며 참판 윤인함과 참의 우준민은 모두 출사하여 일을 마치고 돌아올 시기를 확실하게 알 수 없으니 채직하고 속히 대신할 사람을 뽑아 사무가 적체되는 걱정이 없게 하소서. 철산 군수 신봉과 3등 현령 황대붕은 모두 어리석고 용렬한 사람으로 목민간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여 두 고을 백성들이 많은 폐해를 받고 있으며 살 수 없음이 다른 고을보다 심하여 듣는 사람이 모두 불쌍하게 여깁니다. 이와 같이 어질지 못한 무리들에게 백성 다스리는 책임을 주니 어떻게 잔민을 소생시키고 폐단을 없애겠습니까? 모두 파직시키고 그 후임은 무관으로 선택해 보내 백성을 소생시킬 책임을 지우소서 하니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30일 정의 세 번째 기사 상이 동지 왕 이길이 거차는 곳에 거동에서 접견례를 행하였다. 상이 사체에 이르니 동지가 나와서 맞이하여 업하고 들어갔다. 상이 절하기를 청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처음으로 대인을 보는데 절하지 않을 수 없소이다 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자리도 좁고 누추하니 수고롭게 마십시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본국이 두 번이나 병화를 당하여 스스로 떨쳐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끝까지 구제해 주시니 황은이 만극하외다. 또 지방이 잔파되고 모든 일이 태만해서 오는 길에 지공이 다분히 잘못되었을 것이며 또한 관사도 황량하여 노고가 많았을 것이니 매우 황공하고 미안하외다 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이름은 비록 다른 나라이지만 의리는 한 집과 같으니 다른 것을 따질 게 뭐 있겠으며 관사와 지공이 모두 갖추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더구나 오늘 같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런 것에는 마음 쓰실 것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렇듯 정령하게 분부하시니 감격스럽고 황공스러울 뿐이외다 하였다. 동지가 말하기를 제가 지난해 왔을 때에는 국왕께서 매우 불편하셨는데 이제는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와 같이 기억해 주시니 감사하외다. 대인이 염려해 주신 덕택에 이제는 편안합니다 하였다. 동지가 말하기를
해마다 흉적에게 전파되었는데 또한 우리의 병마가 피해를 끼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행여 노여워 마십시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의 병마가 우리를 왜 와서 수고하는데 물자가 단갈되어 소금이나 채소마저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여 미안스럽습니다. 그런데 불만스럽게 여길 리가 있겠소이까? 피해를 끼친다는 일은 양 노야의 호령이 엄격하여 절대로 그런 일이 없소이다 하였다. 동지가 말하기를 양 태사가 이곳에 와서 격리하여 병마를 많이 모았으니 금년에는 분명히 왜적을 토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국왕도 태평을 누리실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황은의 시종 만극하여 또한 여러 대인들의 덕택에 감사하고 있소이다 하자 동지가 말하기를 이는 바로 국왕의 큰 복과 덕인 것입니다. 하였다. 다리를 향한 뒤에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요양에서 나오셨으니 묻겠는데 형 금문 대인의 계획은 어떠하신가요? 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지금 요양에 편안히 잘 있습니다. 하였다. 동지가 가정을 시켜 차를 내오니 상이 감사하다고 하였다. 동지가 말하기를 4, 5일이 지나지 않아 1만 명의 군사가 또 나오게 될 것인데 이곳이 잠패되었으므로 양식을 공급할 수 없을 것이니 호주의 관원으로 하여금 우마를 많이 모집하여 속기 의주에 쌓아둔 양국을 운반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령한 본부에 매우 감사하외다. 명대로 따르겠소이다 하였다. 동지가 말하기를 양국을 공급받지 못한 채 몇 개월이 더 지나면 얼음이 풀려 땅이 지리게 될 텐데 그때는 군사를 쓸 수가 없으니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급히 조치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도 이것을 염려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치해소이다마는 본국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호남 지역이 외적의 화를 입어 탕폐되어 손을 쓸 수 없게 되었으니 걱정스러울 뿐이외다. 그러나 마음과 힘을 다하겠소이다 하였다. 동지가 말하기를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쪽 지방에 있는 분탕된 곳은 어찌 할 수 없겠지만 완전한 지역이 있다면 군신과 상하 모두가 마음을 모아 노력하십시오. 중국에서도 병마의 필요함을 아끼지 않고 돈과 곡식의 소비도 따지지 않고서 이와 같이 힘을 다하는 것은 모두 조선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합하고 노력해 이 외적을 섬멸한 뒤에 조선도 태평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며 중국도 동쪽을 돌아보는 걱정을 풀게 될 것이니 힘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이 누구의 일인데 힘을 다하지 않겠소이까? 우리나라의 종묘사직의 존망과 민생의 생사와 국가의 안위가 달려있는데 감히 힘을 다하지 않겠소이까? 본부에 따라 더욱 단속하겠소이다. 이 외적이 섬멸된 뒤에야 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데 감히 힘을 다하지 않겠소이까 하고 이어 쓰를 권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이처럼 아껴주시니 미안스럽습니다 했다. 상이 드디어 자리에서 내려와 한 잔을 권한 뒤에 도로 자리에 앉았다. 동지가 말하기를 지난날 외적이 직산에 쳐들어왔을 때 국왕은 필시 크게 놀라셨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반드시 이적들을 모두 죽이고 돌아와서 복명을 하겠으니 만약 이 이적을 다 죽이지 못하면 우리들은 조정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적이 경기도까지 접근하여 종묘 사직이 거의 망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현금문, 양도원, 마진수 등 여러 대인들의 위성 덕분에 흉적이 도망하게 되었으니 황은이 만극하외다 하였다. 동지가 말하기를 황제께서 수만 양을 쓰는 것도 아끼지 않고 또 20만의 은자를 보내서 군사들에게 상을 내려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비용으로 쓰게 하고 모든 명령과 조치를 오로지 군문과 경리에게 맡기셨으니 의당해야 할 일에는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은이 만극하외다 하고 한 잔을 권한 다음 배신을 시켜 술을 권하겠다고 하니 동지가 따랐다. 경림군 김명원이 술을 권하고 상도 자리에서 내려와 서 있었다. 동지가 말하기를 국왕께서 오래 서 계시니 수고가 많아서 미안합니다 하였다. 예가 끝나자 동지가 말하기를 이미 몇 잔을 받아 술이 만족합니다. 국왕께서 오랫동안 수고하셨으니 그만하시지요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양하지 마시오. 예가 다 이루어지지 못했소이다 하니 다시 배신도로 술을 권하도록 하겠다고 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매우 감사하나 주량이 적어 사양하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예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조용하지도 못하였으니 좌상에서 술을 더 드십시오 하자 동지가 따랐다. 두 잔을 권하자 동지가 또 사양하며 말하기를 술이 벌써 취했습니다. 하니 상이 예단을 바쳤다. 동지가 말하기를 성대한 정의는 이미 받았고 백지 세 묶음만 쓸 때가 있으므로 받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조그만 도산품으로 성의를 표한 것일 뿐인데 이제 물리치시니 감히 다시 청하오이다 하고 상이 승리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예단이 극히 약소하여 매우 부끄럽다 하였다. 동지가 굳이 사양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 대인이 중국에서 몰래 청명백으로 이름이 났다 하니 억지로 권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구나 하니 좌우가 모두 그렇다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대인이 전일에는 매우 교만하인데 지금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공손하구나 하고 하직하려고 저를 청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스고로움을 끼쳐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성대한 선물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제 대인의 처우소를 보니 관사가 황량해서 심히 미안하여 황공하외다 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별난을 치른 가운데 어떻게 다 갖출 수 있습니까? 이만해도 만족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상이 드디어 서로 업을 하고 나오는데 동지가 말하기를 민가라 심히 누추하니 당하에서 바로 가마를 타십시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인 앞에서 어찌 가마를 타겠소이까 하자 동지가 말하기를 한나라의 임금이시니 행여라도 채무를 잊지 마십시오 하고 굳이 청합으로 부득이 당하에서 가마를 타고 나왔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30일 정의 네 번째 기사 정은 이첨이 사간 이상신 정은 조집과 같이 와서 아뢰기를 그늘 하도의 양초로 준비를 재촉하는 일로 서울에서 차출해 보낸 관원의 수요가 매우 많습니다. 각 도에는 이미 감사와 도사 및 종사관이 있고 또 사고니 총독이니 하는 칭호가 있어 각각 종사관을 거느리고 있으며 이 밖에도 안집사, 분호조, 분병조도 있어 거의 20명은 됩니다. 이러므로 명령이 여러 곳에서 나와 급비하며 서로 견제하니 수령들은 취사에 현란하고 민생들은 지공에 시달려 폐단을 많이 끼칠 뿐 아니라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그 중에서 기묘치 않은 몇을은 제가에 조금이라도 폐단을 줄이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30일 정의 다섯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서 나와 왕 동지를 접견하였다. 회담이었다. 상이 중문 밖까지 나와 읍양하여 단상에 올랐다. 동지가 절을 하겠다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치 않소이다. 대인께서 누지에 왕림하였으니 내가 절을 하겠소이다. 하자 동지가 말하기를 지난해 행궁에서는 절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절을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서로 절을 합시다. 하자 동지가 말하기를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드디어 두 번 절을 하니 동지가 담리엘의 절을 하겠다고 하자 상이 따랐다. 또 두 번 절을 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국왕의 많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였다. 상이 또 절을 청하여 대인이 찾아와 준 후에 감사한다고 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감히 더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수고롭게 마십시오 하므로 상이 드디어 업을 하고 자리에 가서 차를 청하였다. 상이 자리에서 내려와 차를 건하려 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감히 수고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괴로울까 염려되니 그렇다면 자리에 행리하겠소이다 하였다. 동지가 말하기를 한낮에 왕림하시어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술에 취하여 즉시 회사를 못했으니 죄가 많습니다. 볼 일이 있어 이만 물어가겠습니다. 하니 상이 예단을 주며 이르기를 대인께서 영광스럽게 패거에 왕림하셨으니 감히 조그만 물품으로 정의를 표하오이다 하자 동지가 말하기를 아침에 일부러 찾아주셨고 선물로 종이까지 받았는데 지금 또 이렇게 선물을 주시니 매우 감사합니다 하고 단자만을 받았다. 상이 이르기를 하찮은 것이지만 이것이 아니면 성의를 표시할 수 없는데 지금 도리어 물리치시니 대단히 섭섭합니다. 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태평할 때라면 국왕이 주시는 것을 사양할 리가 있겠습니까?
장수들이 이 나라에 많이 오는데 늘 이와 같이 하다가는 물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사양하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감히 억지로 청하지 못하겠소이다 하고 이어 저를 청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하자 음만하고 나갔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30일 정해 6번째 기사 50부터 신시까지 한누리가 지다.